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45살 주부입니다. 평소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과장된 이야기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지난달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딱 10년째 말이죠. 저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최대한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혼 복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동갑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처음에는 정말 친구 같은 마음으로 연락하다가 나중에 연인이 된 케이스죠. 저희는 취미가 정말 잘 맞았어요. 은비야, 여름 되면 보드 타러 갈래? 오, 좋아, 좋아. 나 보드 진짜 타러 가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래. 하긴 나도 그래. 내 주변 남자애들은 모두 게임만 해. 자고로 밖으로 나가서 뛰고 좀 부딪히고. 그래야 진짜 노는 것 같아. 맞아, 역시. 이런 건 진짜 나랑 잘 맞아.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아. 활발한 적극적인 성격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 집에 있으면 몸이 간지러운 스타일이라 데이트를 할 때도 늘 걷고 뛰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데이트를 하는 건지, 운동 파트너를 만나는 건지 모르겠다며 놀려댔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커피를 마시는 취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좋아했던 일이 직업에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는 치위생사로 일하다가 완전 직종을 바꾼 셈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자기야, 나 오늘 매출 20만 원이나 더 늘었다. 너무 기뻐. 오, 진짜 단골 손님도 좀 생겼어. 아침마다 매일 오시는 손님 2분이나 계셔. 나 요즘 내 일이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 정말 다행이야. 하하, 다행이다. 은비, 너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오빠, 오늘 퇴근 끝나고 데리러 올 거지? 같이 밥 먹자. 그래, 좋아. 어차피 회사 근처니까 문제 없지. 근데 회의 자료 마무리할 게 있어서 한 20분 늦게 나갈 거니까. 알고 있어. 그래, 정리하고 있을게. 공교롭게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진짜 좋았어요. 같이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는 일상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 3년을 가득 채우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고, 저희는 신혼 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 1년 후 사랑스러운 딸아이 민지도 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딸 민지가 생기고 처음으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은비 민지 이유식을 이렇게 먹이면 어떡해. 응. 뭐가 벌써 아이한테 밥을 먹이면 어떡해. 아직 이유식 먹일 때잖아. 여보, 나랑 이 문제로 대화하지 않았어. 우리 육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대화로 풀자고 아이가 이유식을 너무 개워내길래 이렇게라도 먹이는 거야.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 야, 너 이유식뿐만이 아니야. 너도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너 아이 낳고 다이어트 한다. 한다. 하지 않았어. 이제 슬슬 운동하고 살 좀 빼야 하지 않아.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한 거 있잖아. 남편은 임신 이후에 급격하게 불어난 제 몸을 보고 항상 핀잔을 주었어요. 여자분들은 공감하시죠? 이렇게 붓고 싶어서 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이제 막 1살이 지났을 때라 저도 정신없이 육아했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걸 요구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는 50k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살에 무슨 노이로제가 있는지 배가 접히는 여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장난으로 매일 말했거든요. 여보, 나 알지? 외모에 민감한 거, 자기 아기 낳고 이렇게 된 것도 알지만 이제 우리 민지 낳은 지 1년 넘었어. 난 배 접히는 여자만 보면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제발 좀 노력 좀 해줘라. 남편이 결혼 전부터 했던 말이라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아이를 낳고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여보, 자기 취향 이상형. 그래,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이제는 가족이야. 겉모습만으로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민재 엄마 아빠야 건강을 위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할게. 그리고 운동하고 살도 뺄게. 근데 오빠는 내 외모만 보고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응, 착각한 거야. 너가 결혼 전에 나랑 약속한 게 있잖아. 결혼해도 언제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운동하고 멋진 남편 되려고 늘 노력하잖아. 안 그래, 맞습니다. 당시 남편은 9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침마다 헬스를 하고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닭 가슴살 두부면, 메밀묵 단백질 쉐이크 우유 등 이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몸 관리, 건강 관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정말 바람직한 일은 분명하나 너무 집착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정말 못 말릴 정도였어요. 하루는 남편과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는 편은 아니었지만 생일이나 기념일은 서로 챙기는 편이었어요. 오빠, 이번 주 토요일 무슨 날인지 알지? 졸려. 휴, 이번 주 토요일이지. 뭐야? 아유아, 일주일이 또 금방 간다 그래. 토요일이지. 그리고 또 볼까? 아, 진짜 이런 질문 좀 그만해. 짜증나, 빨리 말해. 무슨 날인데? 정말 왜 성질을 해? 정말 모른단 말이야. 진짜 서운하다. 자, 힌트, 우리의 날이야. 그래도 몰라. 결혼기념일. 아, 결혼기념일 참나. 왜 이렇게 싱거워? 그날이 뭐, 아니, 너무 거창하게 매년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도 그날은 좀, 고기 좀 썰자. 나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너무 현기증. 나 그날만은 좀 나에게 선물을 줄래? 어때? 너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먹어대면 여태 뺀 거 그대로 또 요요 오는 거야. 넌 정신머리가 없냐? 그냥 닭가슴살이나 썰으세요. 여보, 아니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몰라 여보 그러고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 나 피곤하다. 아, 맞다. 그날이 14일이지. 나 어차피 그날 집에 못 와. 진작 말한다는 거 까먹었네. 뭐 집이 못 오다니 말이 돼. 결혼기념일이라니까. 나 그날 14일?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강릉 연수원가 못 믿겠으면 종구한테 물어봐. 진짜야. 나 진짜 종구 씨한테 물어본다. 어휴. 그래 그러라니까. 내가 뭐 그런 걸로 거짓을 하길래. 으휴. 종구라는 사람은 오빠의 친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집들이도 온 적 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과 같은 대학교 선배 사이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종구 씨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진짠지 종구 씨에게 물어볼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매주 목요일에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 주차장에 나갈 일이 있었고 그때 마침 우연히 종구 오빠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구 오빠. 재수 씨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헤헤, 네네. 쓰레기 버리러 오신 거죠? 와, 진짜 가정적이시네요. 요즘 남편들 이런 거라도 해야죠.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은 저라서 그나저나 요즘 영식이 통얼굴을 못 보네요. 잘 지내죠? 네, 회사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영식이가 말 안 했으려나. 저 얼마 전에 이직했어요. 공인중개사 쪽으로 전달 못 받으셨구나. 남편이 워낙 바빠서 회사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럼 혹시 회사에서요, 연수원 강릉에 있는 연수원 같은 데 가서 막 연수도 하고 그래요. 올해부터 그런 게 생겼다고 하던데, 강릉 연수원 그런 것이 있었나? 회사 대표가 주말에는 일하지 말자. 주이라서 나 퇴사하고 나서 생겼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글쎄요. 회사 분위기가 주말에는 절대 회사 약속 안 잡는 걸로 아는데, 왜요? 영식이가 연수 간다고 해요. 어? 아니요. 연수를 가니 많이 뭐 안 그래도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집에 놀러 오세요. 오빠, 저 이만 들어갈게요. 네, 재수씨 조심히 들어가요. 양식이한테 안부 좀 전해줘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심지어 퇴사를 한 종고 오빠와 연수를 같이 간다고 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을 하면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이번 주에 연수 간다고 했지. 종고 오빠도 가는 거야. 그래 몇 번을 물어보냐. 암튼 그날 일요일 저녁 늦게 올 수도 있을 거야. 왜 점점 시간이 늘어나? 아니 무슨 주말에 그렇게 일을 해. 후딱 그냥. 와, 또 그런다. 피곤하게 그러지 좀 마라. 남편이 일하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그날 연수 가서 일하는 거 사진으로 찍어줘. 나도 궁금하다. 그리고 간만에 바다 사진 좀 인증샷으로 보내주고. 응, 너 지금 나 의심하냐? 아유, 알았어. 결국 14일 토요일,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저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기 때문에 물증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남편 뒤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저도 그때 스스로 그런 용기가 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딸아이는 근처 친한 친구 집에 하루만 맡겨두고 부탁을 좀 했어요. 남편 뒤를 따라가 보니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정말 강릉 쪽으로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양양 고속도로를 지나 휴게소를 내린 남편을 보고 저는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휴게소에서 내리자마자 한 여자가 달려와 남편에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게다가 둘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여자는 긴 생머리에 새초롬하게 생겼는데 이쁜 편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젊어 보였어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 먹으며 한참 동안 휴게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그 여자는 30대처럼 보였어요. 또 누가 봐도 긴 생머리에 호리호리한 체구를 가진 젊은 여자였어요. 딱 제가 결혼하기 전, 임신하기 전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딱 그 불여식 같은 여자도 그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이런 직접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려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손이 너무 떨리고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 당황하지 않고 사진부터 확실히 찍었습니다. 정확한 물증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보란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강릉 다 갔어. 어? 곧 도착해.
어머, 벌써 주말인데 차 안 막혔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할 것 같아. 나 이제 연수원 들어가면 전화 못해. 왜 못해? 하? 무슨 군대라도 들어가 참나. 회사 너무한 거 아니야. 뭘 그리 거창하게 해. 그것도 주말에.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귀찮다.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일이 꼬였네. 치. 근데 옆에 사람들 소리 뭐야? 휴게소 그런 곳이야. 시끄럽네. 사람들 소리 아냐. 잘못 들었겠지. 나 이제 곧 들어간다. 나중에 전화해. 나 바빠.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남편 옆에서 피식거리고 우는 그 꼬라지를 모두 보고 있었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도 남편이 결혼한 것을 아는 눈치였어요. 정말 둘 다 웃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악마들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그것들의 사진을 찢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놀고 있는 증거 사진들을 가득 사진으로 찍어두고 토요일 저녁에 집에 올라왔습니다. 기어코 그것들은 호텔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두 손 두 발 모두 들게 되었고 집으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정말 당장 강릉으로 올라가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룻밤이 지났고 일요일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바로 보여줬어요. 남편에게 복수를 하더라도 일단 상황은 서로 까놓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가 연수원이니 강릉이야. 여기가 회사야. 이 여자가 종구 오빠야. 너 미쳤니? 너 내 뒤 밟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우리 딸 민지 생각 안 했어. 이 여자랑 이렇게 떡볶이 앉아서 먹고 있으면서 좋았니? 우리 민지 얼굴은 생각 안 나디. 너 정말 돌았구나. 어떻게 너가 이러니 미친 거 아냐? 이 여자 누군데? 팔자도 좋다. 그래, 솔직히 말할 너랑 이혼하고 싶다. 너랑 사는 거 힘들어. 아기 키우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지친다. 나 자유로운 영혼인 거 알지? 너랑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결혼하고 내 삶이 없어지는 게 너무 싫더라. 그리고 이 여자, 우리 회사 앞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야. 나랑은 10살 차이야. 이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 조만간 준비해서 이혼하자. 우리 깔끔하게 그렇게 하자. 부탁이다. 저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바람난 그 미친 여자와도 한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남편 회사 근처의 카페를 샅샅이 좀 찾았고 특히 그 여자를 어렵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휴게소에서 본 그 여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저 아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 할 말 없는데요. 영식 오빠와 무슨 사이예요? 당신 아시는 대로예요. 안 그래도 오빠가 저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네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어차피 영식 오빠 이제 언니 안 좋아해요. 알잖아요. 저는 복잡한 거 딱 질색이에요. 그냥 이혼해 주세요. 뭐 시혼해 주세요. 경고하는데 까불지 마. 그리고 아직 너 사람 아니야. 너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 만났는지 내가 뼈저리게 알게 만들어줄게. 남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면 너도 똑같이 피눈물 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너 사지를 다 찢을 수도 있지만 내 손이 더러워져서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너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살아. 아직은 이혼 아니야. 까불지 마. 저는 상간녀에게 확실히 경고를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처절한 복수를 시작했죠. 여보, 내가 이혼해 줄게. 그런데 다 하나하나 조건이 있어. 진짜야. 뭔데 다 들어줄게.
나랑 3개월만 더 살아. 아직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딸 민지도 그렇고 막 갑자기 이혼하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고 그 정도는 아빠로서 생각할 수 있지. 대신 그 3개월 동안 그 여자랑 일절 만나지 마. 그것만 지켜주면 내가 진짜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약속 지킬게.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도 전해. 내가 그 뒤에는 오빠랑 헤어져 주겠다고 했다고 굳이 이렇게 해야 해. 그럼 나 절대 오빠랑 이혼 안 해.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딱 3개월이다. 오빠 나 약속 지켜. 진짜 3개월만 기다려 만나지 마.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상한 거지 같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다 전략이 있어요. 양육권도 진명이도 그리고 심지어 남편에게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고 제대로 이혼하고 끝낼 속셈이었습니다. 저의 작전은 일명 남편이 나한테 매달리기 작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3개월 동안 남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스러운 아내가 된다면 단순한 남편은 결국 다시 조강지처인 저에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를 자처했죠. 그리고 매일 남편 얼굴을 보는 게 토 나올 만큼 끔찍했지만 꾹 참고 거짓말쇼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 샌드위치 어때? 갑자기 아침 원래 안 차려주잖아. 우리 3개월만 있으면 헤어질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오렌지 주스 괜찮지? 그래 고마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시 신혼이 된 기분으로 남편에게 맞춰주면서 노력했어요. 특히 남편은 외모를 중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이어트로 살을 뺄 참이었는데 식단 조절을 하면서 보란 듯이 살을 빼기로 노력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운동한 끝에 2달 만에 10kg를 뺐습니다. 점점 살이 빠지자 남편도 놀란 눈치였어요. 여보 나 어때? 이번 여름에는 비키니는 입어야 하지 않겠어? 그 옷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거 아냐? 히히 기억하네. 나 이제 이 옷 맞는다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긴 하다. 그 설들이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누구야? 나 마음먹으면 다해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랑 이제 1달 되면 이혼하니까 준비해야지. 나도 새 삶을 안 그래. 이혼 진짜 하는 거야. 참, 나 무슨 소리? 당신이 바라던 거잖아. 아니야. 그나저나 그 여자랑은 연락 안 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 정말 안 해. 우리 딸을 걸고 내가 아빠로서 양심껏 연락 아예 안 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해야 더 애틋하게 나중에 만날 거 아냐. 내가 다 당신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당신도 이혼이 얼마나 갑작스럽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런 방법을 쓴 거야. 알겠어. 저는 매일 남편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3개월 뒤엔 끝날 사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과 행동은 반대로 했습니다. 남편을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어요. 또 딸아이 민지를 자주 보게 하고 친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혼을 망설일 거니까요. 여보, 민지 데리고 오랜만에 쇼핑 가자. 내가 우리 남편 옷 한 벌 사줄게. 무슨 옷이어 됐어? 아니야. 민지 내복도 좀 사야 해서 암튼 가자. 저는 사실 이렇게 남편과 몇 달 잘 지내면서 매 순간이 소름겨 끼쳤습니다. 또 가끔 제 딸아이 민지를 안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아빠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저 인간은 딸아이 생각도 안 하고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럽고 쓰레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3달 동안 남편의 입맛에 맞춰 살아주었어요. 그 바람난 여자 이야기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뭔가 남편 스스로 반성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딱 제 생각대로 남편은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로 이혼하는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문제 있어? 아, 아니야. 남편을 잘 살펴봤더니 진짜 그 바람난 상간녀와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간녀가 끈질기게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회사에도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막무가내로 전화를 해댔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명의를 저에게 바꾸기 위해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세금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에 저는 제 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남편에게 설득시켰어요. 이쪽으로는 아예 모르는 남편이라 속이기 정말 쉬웠습니다. 여보, 요즘 세금 폭탄이라고 들어봤지.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일 안 하니까 주부니까 연봉이 없잖아. 이게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명의를 돌려야 더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 게다가 우리가 곧 이혼할 거니까 명의를 바꿔야 유리하대. 아,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해. 남편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살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명의를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쉽게 넘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이런 놈에게 당할 순 없었습니다. 드디어 3달이 가까이 왔고 저는 남편과 슬슬 이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생각 없는 상간녀는 3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민지가 집에 있던 주말에 말이죠. 상간녀가 집에 찾아오다니 정말 막장이었죠. 계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영식 오빠 있어요.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젓이 얼굴 납작 쳐들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과 몰래 연애하면서 그 여자가 남편을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시는데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그 태도에 옷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고 싶었지만 동네 이웃들이 볼까 꾹 참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요. 이제 2주 뒤에 어차피 제 사람 될 거니까 뭐 어때요? 아니, 언니도 참 웃겨요. 이혼하면 하는 거지. 뭐 3달은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말고 그래요. 그렇게 영식 오빠랑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저기, 내가 나이 더 있으니까 반말할게.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진짜 너도 참 불쌍하고 뻔뻔하다. 그래서 3달간 좀 반성은 했니? 언니, 제가 왜 반성을 해요? 영식 오빠가 반성을 해야지. 그리고 차라리 잘 됐어요. 3달간 영식 오빠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건 아셨어요. 저 거짓말도 이제 정도껏 해라. 까불지 마라. 언니 거짓말을 왜 해요? 내가 만우절도 아니고 못 믿겠으면 여기 좀 보세요. 그 불효시 상간녀는 저에게 계좌 내역과 카톡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정말이지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 200만 원을 보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3달 동안 연락을 안 하기로 했으면서 몰래 핸드폰을 마련해 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만 쓰는 업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역시 쓰레기는 어딜 가나 언제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말 아침부터 누구야? 오빠 나야. 우리 이제 2주 남았네. 재밌어. 근데 이런 것도 좀 스릴 있고 재밌긴 하다. 야, 너 여기는 무슨 일이야? 아씨, 동네 사람들 창피하게. 어서 당장 가. 뭐 창피해. 나 오빠 집 구경해도 돼. 어차피 여기 이제 곧 나올 거잖아. 언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야, 너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어휴, 이 겁쟁이 회사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전화하더니 마누라 앞이라고 갑자기 꼬랑지 내리는 거야. 흥 귀엽다 귀여워. 마누라가 아니고 무슨 엄마네 엄마야. 나 오늘 오빠 보러 온 거 아냐? 언니 보러 온 거지. 그래 들어와. 곧 네 남편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이 더러운 꼬라지를 좀 봐라. 여보, 이 여자를 왜 집에 오게 해? 누가 네 여보야? 2주 뒤에 우린 남남이 될 건데 너 민재 아빠로 지내는 거 이제 2주 남은 거야. 알겠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랑 사는 거라고. 알았어. 언니, 여기 34평 맞아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좀 좁아 보이네. 오빠 짐 가지고 나오려면 생각보다 꽤 걸리겠어요. 오빠 2주 뒤에 포장 이사하는 게 낫겠는데 일단은 나 사는 오피스텔로 들어와. 아직 딸 민지도 어리고 하니까 지금 이혼하는 게 딱 좋을 거야. 야,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 내가 돈을 보냈다고 하질 않나? 뭐, 그리고 전화를 해. 내가 그때도 회사에서 딱 한 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잖아. 안 그래? 오히려 회사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한 건 너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한테 돈을 보내냐? 너 진짜 미친 거 아냐? 거짓말까지 하고 당장 나가 나 애 엄마랑 계속 살 거야. 내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 너도 저 살 길 찾아가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잠깐 불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빈 좀 봐. 이 여자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알지? 나 진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 딸 생각하면서 여보랑 지내다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도저히 이 여자 생각도 안 나더라고. 나 일에 치여서 살면서 잠깐 미쳤나 봐. 용서해줘. 어? 헛, 아니야. 울지 마. 난 당신이 이 여자 좋아하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리고 돈을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설사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 해도 문제 없어. 왜냐고? 우리는 어차피 이혼해야지. 2주 지나면 이제 약속된 3달이 다 될까. 내 친구 변호사 있는 거 알지? 걔한테 부탁하면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거야. 이혼이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내가 준비되면 이 여자 오피스텔로 자료 보낼게. 좋은 비야.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혼 진짜로 해야 할까?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한테 몹쓸 짓 했다. 그동안 너랑 민지랑 지내면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더라. 정말 미안해. 이 여자 이제. 와, 생각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한 놈이 매주 이 여자랑 놀러 다녔니? 아냐, 내가 당신 위해서 낳아줄게. 그리고 당신 자유롭게 이 여자랑 살아 아니야. 민지 엄마 미안해. 진짜 자기야 한 번만 봐줘라. 이 여자 지금 나 거짓말하는 거야. 으에. 그리고 남편은 저와 상간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눈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그 후 상간녀는 씩씩대며 돌아갔고 남편은 계속 제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와 이런 용서를 구하는 꼬라지가 웃겼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에게 똑같이 배신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영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하루만 남자친구 역할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란 듯이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기야 이쪽. 오, 웬일이야?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아, 앞으로 민지 아빠 될 사람이라 당신한테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 아빠는 나잖아. 이윽고 가짜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영모라는 친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팔짱을 바로 끼웠어요. 영모라는 친구는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했던 친구라 어색함 없이 연기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남자친구 이영모라고 합니다. 내 남자친구야. 우리 이제 쿨하게 살자 생각해보니 당신만 편하게 세컨드 만들면서 살 필요 있었을까 싶어. 민지도 솔직히 이제 점점 클 텐데 한평생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싶더라고. 그런 법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오빠랑 지내면서 마지막 예의는 지키고 싶었던 거야. 암튼 나 앞으로 영모 씨랑 진지하게 잘해보려고. 당신도 그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랑 잘해봐. 우리 이제 곧 이혼해야 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영모도 이 부분 다 알고 있어, 그지? 네. 안 그래도 곧 이혼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번 갔다 온 돌싱이라 문제 없고요. 그동안 은비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멋지게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해요. 민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민재 아빠로서 잘 키울게요. 다시는 저희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야, 너 은비 손 안 나? 미쳤어. 은비 내 마누라야. 그리고 뭐 민지 아빠도 나야. 나 우리 이혼한 해. 당장 꺼줘. 남편은 식당에서 고래고래 무식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당당하게 던졌어요. 자, 여기 다 준비했거든. 그리고 그 카페에서 일한다는 여자 말이야. 그 여자 참 괜찮더라. 당신 거짓말할 때마다 다 녹음하고 캡처도 다 해뒀더라.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우리 딸 민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도 다 녹음해뒀고. 뭐? 민지 아빠. 감히 어디서 아빠라는 말을 올려? 더럽게 너 민지 못생겨서 키우기 싫다고 했다면서 참나. 아빠가 할 소리냐?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대충 키워도 된다고 했더라. 어이가 없다. 정말 200만 원. 그것도 진짜 보냈더만. 너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나 민지한테 너 같은 인간 아빠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야, 이은비 여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해야 시끄럽고 여기 도장 사인만 하면 되거든. 우리 영모 씨가 내가 말한 그 이혼 전문 변호사야. 우리 이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겸사겸사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당신 부른 거야.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했으니까 준비해야 할 거라고 전해줘. 알았지. 저는 시원하게 제가 할 말을 모두 남편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남편 테이블 앞에 10,000원을 올려두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한 방 갈겼거든요. 찰싹하는 소리가 정말 경쾌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3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잖아. 안 그래? 이 집 이제 명예 바꿔서 내 집이야. 너 우리 집에서 3개월 동안 먹이고 재워주면서 내가 비 맞춰줬는데 당연히 이 정도도 못해. 10,000원은 그 여자랑 밥이나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야. 아, 참. 근데 그 여자 너 말고 3개월 사이에 또 애인 생겼나 보더라. 한번 잘해봐. 꽃뱀인지 아닌지. 여러 유부남들 유혹해서 돈 얻고 다니는 여자 같던데. 암튼 내 알 바 아니지만 민재는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마. 여기 영모 씨랑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야, 유비 미안해. 민지 엄마 남편은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면서 흐느꼈습니다. 근데 소용없었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저는 저 몰래 바람핀 남편과 하루도 1시간도 1분 1초도 같이 살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식 보고 꾹 참고 산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었어요. 진정으로 딸아이를 생각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혼은 잘 마무리되었죠. 알고 봤더니 그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꽃뱀으로 유명한 여자였어요. 정말 남편이 잘못 물린 거죠. 게다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그 200만 원 말고도 남편은 거의 호구 수준으로 돈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여자가 사는 그 오피스텔도 남편 돈으로 마련해 준 거였어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 여자한테 당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말마다 거짓말하면서 여자와 당당하게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바람피는 놈들은 100이면 100 다 거짓부렁 핑계라는 사실을 전 알아요. 3개월 동안 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게 지금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바람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손절하세요. 그건 절대 참고 기다리면 변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 번 바람은 또 다른 바람을 불러오죠. 사람을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혼한 이후 오히려 인생의 날개가 피었습니다. 진짜 사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완전 달라졌거든요. 일단 이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신경을 썼더니 살이 저절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5kg 이상의 살이 빠졌고 결혼 전 처녀 때 얼굴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어요. 야이. 그리고 이혼을 도와줬던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영모랑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고 얼마 전 영모는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비야,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너야말로 정말 고생했어. 이혼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 나름 결혼은 쉽게 했는데 이혼은 어휴, 진짜 2번은 못하겠다. 뭐라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농담이지. 진짜 너 덕분에 위자료도 잘 챙겨받고 상간료 소송까지 잘 마무리했다. 정말 고마워. 그럼 고마우면 나랑 사귀던가. 응, 뭐라고 말 그대로야. 솔직히 몇 달 동안 이혼 준비하면서 정말 자주 봤잖아. 근데 요즘 일 다 끝나고 너 보니까 보고 싶더라. 넌 안 그랬어. 뭐? 나도 조금 정말 잘할게. 우리 한번 만나볼래? 진지하게 내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그래도 될까? 그리고 우리 딸 민지 감당할 수 있겠어. 왜 이래? 나 연극 동아리 할 때 구연동화도 했다고. 민지 책 읽기는 내가 담당할게. 나한테만 맡겨. 그렇게 저는 얼마 전 동창이었던 그리고 이혼을 도와준 영모라는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민지에게도 갑자기 아빠의 자리가 비어버려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그 자리를 잘 메워주었어요. 저희는 연애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해나가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 딸아이 민지도 남자친구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손절해야 하는 사람과는 확실히 손절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용기 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